국민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자, 몸이 근질근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는 게 동물의 운명일 수도 있죠. 예. 기온이 안 맞으면은 신체 대사량 확 줄여갖고 겨울잠에 잘 자는 동물도 있습니다만 인간은 그럴 필요는 없고, 대신 인간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몸을 움직이죠.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하면서 그래도 국민당의 그런 눈을 피해서 동굴에 은신해서 테이블 테니스, 탁구를 즐기면서 중국의 국기처럼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요. 수도사들이 수도의 그런 지루함을 달래고자 병을 만들어갖고, 병 모양의 뭘 만들어갖고는 공을 굴리면서 이렇게 쓰러뜨리면서 볼링이 태어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야구 선수들은 스토브 리그라고 해갖고 다른 리그도 있는 모양인데, 오늘 최동의 스포츠당에서 이것을 처음에 인트로로 좀 얘기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들은 겨울에 예. 또 어떤 다른 선수들 말고서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따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겨울에 자주 만나요. 아, 자주 만나요? 예, 그 시즌이 끝나니까 네네. 감독 코치도 시간이 좀 많이 나잖아요. 네네. 겨울에 술을 좀 많이 마시게 되죠. 아, 그렇군요. 예. 심판들도 비시즌에는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친목도 도모하고 뭐 그러겠네요. 예, 그렇게 하는데, 예. 일단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심판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종목을 불문하고 심판 판정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얻어먹는 것은 사실인데, 네. 이 젊은 심판들하고 보면은 굉장히 고생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보다도 심판 분야는 군기가 굉장히 세요. 아, 위계 질서가 예, 있다는군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잡아가죠. 왜냐하면 이 심판 훈련 받을 때에 네. 그 심판 자체가 이 판정에 대한 시비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심판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신을 잡기 위해서 위계 질서도 세고 군기도 굉장히 세고 네. 욕도 많이 얻어먹습니다. 네. 훈련할 때 네. 선배들한테. 예. 그렇군요. 자, 심판들이랑, 선수 코치들이랑은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되는, 가까이게 너무 먼 당신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있는데, 뭐,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요? 사실은. 예. 한국 사람들은 정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러고 보니까, 일본의 검사들 있잖아요. 예. 도쿄 특고라고 하는데, 특별 고등법원 이런 건가? 하여튼 그런데, 도쿄지검 특수부 예. 검사들은 술도 자기들끼리만 먹는데요. 그런 직분이면은 네. 그렇게 하지 되겠죠. 근데 저도 뭐 잠깐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도쿄 특수부 네. 아주 과거서부터 악명이라고 할까요? 날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제 강점기 때서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로키드 스캔들 있잖아요. 다나카 예. 가쿠의 전수상 예. 이런 것을 파헤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예.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이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말고 너희들 소식껏 해도 된다라는 그런 권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술도 자기들끼리 먹으면서 외부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한다. 예. 이런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자,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데
스토브 리그의 그 기원이 뭔가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네네. 우리 고향 평택에서 농사 지을 때 추수가 다 끝나면 네. 겨울이 문제입니다. 네. 3, 4, 5 남자들은 모여서 해야 되잖아요. 뭐를요? 화투도 하고 보수도 파고 막걸리도 마시고 겨울에 네. 할 일이 없으니까. 네. 선수들은 뭡니까? 야구 선수들은 모여야지 되잖아요. 근데 모여서 이들은 직업적으로 내년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 농부들은 뭐 씨앗도 고르고 뭐 해야 되는데 이들은 팀 전력 강화를 위해서 야, 쟤 좀 데리고 오고 우리 팀 빼.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겨울에 추우니까 들판에서 할 수는 없고 야구장에서 할 수는 없고 따뜻한 난로 하나 갖다 놓고 그 주변에 3, 4, 5 모여 앉아가지고 손 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보강을 한다는 뜻에서 그렇군요. 스토브 리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야, 너 연봉 얼마냐? 우리 연봉 더 올려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상대 팀 그 연봉도 좀 슬쩍 좀 네.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금년 그 스토브 리그에서는 예. 그 하나의 그 주제가 또 있다면서요? 그 훈련에 대한 이런 얘기. 그걸 뭐라 그러죠? 비활동 기간이 이제 이슈가 됐죠. 이 비활동 기간 이 말로 풀어보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이 합동 훈련을 금지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수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죠. 1년 365일 이 운동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12월 1일부터 다음에 1월 15일까지는 합동 훈련을 금지하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합동 훈련은 이 구단이 소집해가지고 이 코치하고 트레이너가 입회하에 실시하는 훈련을 얘기하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금지하자랍니다. 개인이 알아서 하는 훈련은 스스로 하자. 이제 이 얘기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왜 나와야었냐 하면은 이 비활동 기간 합동 훈련 금지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단이 일방적으로 선수들 이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모두들 다 아시는 것처럼 마무리 훈련을 하잖아요. 11월까지. 네. 마무리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12월에 이제 잠깐 휴식을 주고 12월 말이나 빠르면 12월 말이나 늦으면 1월 초서부터 구단의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선수들을 다 소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2월 말이나 1월 초부터 합동훈련 들어가가지고 1월 중순서부터 전주훈련을 가는 게 대부분 프로야구단의 이 타임 스케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구단의 훈련에 일방적으로 이 쫓겨다니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이제 그 반론이란 게 주장으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야구 규약으로 정해놓은 거죠. 비활동 기간에는 합동 훈련을 금지를 해야지 된다. 그러면 그게 그 예전에는 그 규약 같은 거 무시하고 암묵적으로 다 비활동 기간에도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랬다가 선수협에서 2006년에 네.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예. 비활동 기간 준수해라라고 해서 2007년서부터 대부분의 구단들이 지켜왔죠. 네. 근데 금년 들어가고는 비활동 기간의 훈련 이 문제가 이제 주제로 예. 화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좀 선수협이 오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발단은 네네. 이제 12월 1일서부터 비활동 기간에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넥센이 걸린 거예요. 넥센이 걸렸다. 예. 네. 목동구장에서 이제 선수들을 훈련하는 모습을 이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보도했는데 네. 거기에 딱 보니까 코치들이 있다 이거죠. 딱 걸린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선수협회에서 반응을 내놨거든요. 이 비활동 기간에 합동훈련한 거에 대해서 분노한다. 네. 라고 반응을 내놨는데 박충식 사무총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 원래 이 비활동 기간 그러니까 12월 2일에 올해 12월 2일에 선수협회가 총회를 열고서 그 전에 있었던 예외 조항 그러니까 이 재활 선수나 군에서 막 제대한 선수, 신인 선수들은 합동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을 뒀는데 네. 12월 2일 선수협 총회에서 예외 조항 없다. 재활 선수도 합동훈련 절대 안 된다. 강화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강화를 한 것이 김성근 감독 때문이다. 김성근 감독이 하나로 복귀했기 때문에 워낙 이 양반이 훈련 많이 시키고 나름대로 고집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오게 되면은 비활동 기간 그 원칙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12월 2일 총회에서 강화한 것은 김성근 감독 때문이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언론에서는 옳거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로 봤을 때에 네.
뭐 비활동 기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얘기보다는 선수협과 김성근의 대립구도로 만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기사가 많이 팔리겠죠. 기사가 섹시해지는군요. 예. 그래서 뭐 기사 구도를 그렇게 많은 언론사에서 만들었죠. 네. 선수협과 김성근 감독의 대립 구도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이게 불이 붙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아, 그렇다고는 선수협이 오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김성근 감독은 그 비활동 기간 합동훈련 금지 자체를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2월에 이 합동훈련 계획을 잡긴 잡았었는데 결국에는 선수협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네. 취소했거든요. 아. 이 규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네. 이 선수협에서 김성근 감독 때문에 강화했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어떤 뭐 혐의를 두는 듯한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간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그 박충식 사무총장인가요? 예. 네,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출신이죠. 에이스 출신 그쵸? 맞죠? 예. 네. 이분이 그 성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선수협이 문제가? 선수협 자체의 판단이겠죠. 선수협,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선수협에서도 이 강화하는 안을 내놓았을 때에 이 투표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저는 다만 이 논란을 보면서 아쉬웠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선수협의 결정,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비활동 기간에는 합동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제한 데는 좀 문제점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 의견에 동조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때문에 이 비활동 기간 논란을 뭐 선수협과 김성근 감독의 대립으로 몰아가는 것은 하등의 무익하고. 그렇죠. 과연 비활동 기간에 예외 조항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네. 어느 쪽이 더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본격적으로 좀 공론화 시켜가지고 개선책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역시 그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예. 손가락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이제 프로야구에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12월 1일서부터 1월 15일까지 이 운동을 못하게 하니까 네.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2구냐. 네. 형님이랑 나랑 LG 똑같은 유격수인데 네. 주전이야. 네. 근데 주전 선수 쉰다고 내가 똑같이 쉬면은 내가 되겠습니까? 나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올해 8월 달에 이 팔목 부상당해 가지고 재활이랑 다 끝나 가지고 이제 11월에 다 마쳤어요. 네. 근데 한 4개월 동안 쉬었단 말이지. 네. 그러면 남들 안 할 때 12월 하고 일을 하고 너는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혼자 하긴 좀 부담도 근데 되고. 혼자 하라는 네. 얘기는 이 구단의 시설을 이용하고 해가지고 혼자 하라는 얘기인데 네네. 혼자 하게 되면은 웨이트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웨이트도 상당히 다 아시겠지만 지겹잖아요. 똑같은 동작을 매일 그냥 반복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옆에서 트레이너가 붙어가지고 구령이라도 붙여두든지 이런 거를 하고 거기에 끝나게 되면은 공이라도 한 번 더 만져보고 배트라도 한 번 더 휘둘러보고 싶은 것이 2군 선수들의 마음 또는 재활 선수들의 마음 또는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복귀를 앞둔 선수들의 마음이라 이거죠.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들이 올라오는데 예. 일단 카림 뒷목 자바르님 야구 팬으로서 카림 뒷목 자바르 예. 아시죠? 예. 카림 압둘 자바라고 예. 하는 전설적인 미국의 NBA 농구 선수. 있죠. 네. 카림 뒷목 자바님. 선수협은 본연의 자세를 잃고 또 다른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 기득권 세력의 편인 언론에 매도되어 오해를 받는가 뭐 이런 부분도 올려주셨고 오케 마리님께서는 선수협에게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해체될 수 있는 위기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게 대표단체가 권력화되었을 때 답이 없는 경우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네, 완장질, 뭐 이런 얘기. 박충식 씨가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휴식기간 단체훈련 금지의 정당성에만 포인트 잡아놓고 그쪽으로만 언풀 중. 팬들이 원하는 건 넥센 한화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인데, 그런 건 이미 논의의 여지 없이 자기가 낸 결론으로 끝났음. 즉, 박충식의 눈에 지금 선수 혹은 선수의 권리만 보이지 야구 팬들은 전혀 안 보임. 명탐정 코나님께서는 비활동 기간의 진짜 이유는 선수들은 연봉을 10개월로 받죠. 즉 2개월의 비활동 기간은 무급이죠. 만약 연봉을 12개월로 받으면 노조 설립권이 자동적으로 생기죠. 구단은 그걸 절대 용납 못할 거고
선수협은 그 2개월은 계약이 없는 기간이만큼 휴식을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올라왔는데요. 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올려주셨는데 여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 맞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비활동 기간 논란만 보더라도 네. 야구적으로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야구 외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구 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선수협회로서는 선수들의 모임인 선수협회가 이 구단으로부터 이 권위를 인정받고 구단들에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의 의미도 있습니다. 네. 구단과의 어떤 기싸움에서 네. 그리고 선수들의 모임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일괄적으로 정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배경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 프로야구 연봉이 1억이다라고 하면은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매월 나오는 게 아니라 네. 2월서부터 11월까지 연봉을 받게 됩니다. 12월과 1월은 연봉을 안 주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하는 예인데 이러한 이제 첨예한 그 이슈들이 선수협과 구단 사이에 지금 맞물려 있다는 얘기죠. 네. 수면에 잠복은 돼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선수협회에서 이 기득권 보호라는 어떤 그 비난을 충분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전략과 전술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이해는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선수협회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내부적인 그러니까 프로야구 내부의 어떤 모순이 있어서 이 기존의 체제가 구체제가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체제가 출범을 하잖아요. 네. 선수협도 이제 그것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출발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나름의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서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선수협은 지금 동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번 롯데 CCTV 사찰, 선수 네네. 사찰 사건 발생했을 때 선수협회 이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했었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걸 원했거든요. 예. 이 선수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예. 선수협의 존재 이유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예. 근데 전혀 대응을 못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선수협회 내부의 그 동료도 많이 떨어지고요. 네.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많은 선수들의 관심이 이런 싸움이라든지 구단과의 이 어떤 대립 구도에서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도 쉽게 싸움을 걸고 나가기가 힘들다는 면이 좀 현실적인 제약이 있죠. 좀 수세적이라는 얘기군요. 예. 네. 뭐 이런 그 내부적인 문제점들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지 되고요. 네. 그런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선수협의 구성원들의 문제라고도 보는데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연봉을 많이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들이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어떤 그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당장 내가 한번 배트 더 휘두르고 이 운동에서 실력을 받겠다는 이쪽으로만 가버린다고 한다면은 선수협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 몇 명의 의견만 표출하는 단체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조짐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예. 우리 선수협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 사실 좀 그 특집을 좀 한번 달아주셨으면은 예. 고맙겠는데요. 실은 선수협이 그걸 안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스타 선수들이 자신의 그런 안락만을 위해서가 아닌 진짜 다른 동료들을 생각해갖고는 총대를 매서 그 점이죠. 네, 그 점이었거든요.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출범이 가능했던 얘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초창기의 정신에서 많이 좀 후퇴한 건 아닌가라는 예. 그 뉘앙스가 좀 있군요. 아, 맞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명탐정 코나님께서는 그런 노조 설립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주셨고 오케마리님은 벌써 지금 박충식 씨를 비롯한 선수협이 기득권화되어 있고 관료화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예.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두 얘기가 모두 설득력이 있다. 예. 설득력 있습니다. 있고 반드시 그렇다고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런 좀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분들이 일하면서 받게 되는 연봉이라든지 처우 문제 등등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직업으로서 매너리즘에 빠진 이런 면도 지적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이로님,
선수협에서는 선수 최저 연봉을 올려달라고 해야 휴식기에 2군 선수, 비주전 선수가 마음 편히 트레이너 고용해서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핀트가 잘못 맞춰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제가 이거를 개선책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네. 이제 이 비활동 기간이라는 것이 선수협회에서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은 구단과의 이 선수협회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 그리고 네. 작게 보면은 선수 개개인의 휴식과 자율 보장이거든요. 네네. 휴식과 자율 보장인데 이제 선수협의 결정은 이 자율이라는 이름 속에 또 다른 타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활 선수이거나 제가 2군 선수인데 1군 주전인 이 손병희를 따라잡기 위해서 좀 더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협이 해야 될 일은 휴식과 자율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활동 기간을 설정을 해 놓되 네.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선수는 구단의 시설과 이 지도를 충분히 활용하게 해놓고 이거 운동하는 선수가 본인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단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훈련에 임하는 건지를 확인해서 그것만 제재를 가하면 되거든요. 아, 네네.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운동하겠다는 선수를 막는 것도 타율이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런 쪽으로 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2월 1월 예. 이때도 연봉을 쟁취함으로써 노조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장기적인 그것 중 하나겠군요. 선수협회로서 선수협회가 노조로 발전하는 것이 일단은 단기적인 비전이자 목표라고 네네. 분명히 설정해놔야지 되죠. 네, 네. 근데 이런 의식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기득권 보호에 나섰다든지 지금 집행부, 지도부가 이런 비난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조들 지금 그 일부 대기업 노조들이 특히 자신들의 뭐라 그러나요? 단기적인 경제적인 이득 그리고 예. 자기들끼리 내부에서만 쉽게 얘기하면은 1군 선수들만 위하는 그런 연봉 인상이라던가 그런 운동 여건 강화라던가 예. 개선이라던가 이런 거에만 매달리는 것 같은 대기업 노조들이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계약직 문제에 관심이 없고. 네네 맞습니다. 네, 비정규직이라던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사회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눈과 귀를 닫고 심지어는 뭐 자신들의 자녀 대학생 되면은 뭐 등록금은 물론이고 그들이 졸업하고 입사할 때 가산점을 줘야 된다. 예. 뭐라는 이런 얘기들까지 오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자기네들 그 높다는 성을 또 쌓아가네요. 네. 와일드준님, 선수협은 팬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팬들과의 공감을 통해 선수협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정리해갈 때 구단을 상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의견도 주셨고요. 자, 네. 오늘도 그 45분에 또 다른 저기 하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저기 우리 그 스포츠당 예. 해태 타이거즈 2편. 예, 그거 하는데 예. 45분에 맞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 45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중간 음악 없이 예. 바로 해태 타이거즈 얘기로 예. 넘어가야 되겠군요. 지난주는 그 해태 타이거즈 얼마나 어렵게 시작을 했었고 얼마나 대단한 선수들이 해태 타이거즈를 처음 이렇게 일으켰는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예. 네. 오늘 이제 이어서 해태 네. 타이거즈 내부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단한 선수들이 모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네. 그 당시에 삼성도 대단한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뭐 그럼요. 이만수, 김성래, 뭐 김시진, 뭐 김일용 그 국가대표였었거든요. 삼성도. 예. 근데 삼성이 못 해낸 일을 이 미니 야구단인 해태가 해냈다는 거죠. 그래요. 삼성은 출범부터 뭔가 좀 화려했어요. 돈도 예. 많았고 물론 예. 뭐 사실 오대석 이런 선수들이 평범하게 느껴지는 예. 배대웅 뭐 이런 사람들이 예. 평범하게 그랬죠. 느꼈으니까. 네. 근데 이 삼성도 못하는 일을 해태는 해냈다는데 그 해태가 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는 보이지 않는 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 보이지 않는 전력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정신력이고 투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투혼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해태 구단의 이 내부적인 분위기는 다른 구단과 분명히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 눈으로 보기엔 처음에 위기 질서가 확실했죠.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도 있었었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은퇴한 선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특히 LG와 롯데는 은퇴한 선수들이 LG 롯데 자신의 옛 구단이었던 LG와 롯데를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LG와 롯데를. 예. 네. 근데 이 80년대 해태 출신들은 대단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니, 80년대 해태를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어렵고 또 뭡니까 그 폭력도 있었고. 예. 이건 뭐 프로야구단인지 아니면 뭐 저 조직인지 모를 정도로 예. 그렇게 이제 위계 질서도 너무 엄격했었고 구단에서는 짠돌이 짓도 하고 그러다가 속이기도 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예. 더 대우해 준다 그래놓고서는 예. 우승했는데도 예. 과자 선물 세트나 주고 말이죠. 그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데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그런데도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일단은 선수들 스스로가 뭐 그 당시에 어떤 해태의 분위기, 광주의 분위기를 뭐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라고까지 보기는 힘듭니다. 네. 힘든데 일단 선수단 분위기에 무언의 압력은 있었겠죠. 네. 광주 무등 경기장에 탁 들어가게 되면은 서글픈 곡주의 노래, 모포의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관중들의 눈빛을 보면 이겨달라. 그렇죠. 그리고 바로 2년 전에,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들도 알기는 알잖아요. 1980년에. 그 한이 한 맺힌 목소리로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는구나. 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구나. 이것을 보면 선수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내기는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이겨야겠다.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느꼈다는 거죠. 네. 이 느끼는데 그들이 경기 끝나고 숙소나 훈련에 들어갈 때 어떤 자세로 임했었겠냐. 달라진다는 얘기죠. 네. 때문에 폭언도 나가고 질서도 잡아지되고 똑바로 할래 안 할래. 이래서 해태 내부에는 굉장히 군기가 셌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요. 네. 그 이강철 있잖아요. 잠수함 투수. 예, 이 이강철 선수는 신인왕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이강철이 얘기를 했어요. 그 인터뷰할 때. 네. 와, 정말 이게 말로만 들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선배들의 눈빛이랑 말투가 달라지더라. 그래요? 포스가 진짜 느껴진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시즌 중에는 예. 괜찮았는데 일단은 4등으로라도 일단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되면은 예. 예.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 이런 게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서 우리는 투혼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완전히 세뇌가 된 거였었죠. 아, 우리는 해태다 이런 게. 고참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자, 시즌에는 우리가 뭐 자원도 부족하고 예. 그리고 뭐 여건도 부족해서 1등은 못 했다만 포스트 시즌에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우리 우승해야 된다. 예. 이것이 우리를 성원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고 예. 우리가 야구를 통해서 우리 고장을 빛내야 된다. 예. 뭐 그런 그런 거였었죠. 예. 그런 것에다가 이제 고참들이 실제로 후배들을 다독이기도 하고 다독이는 방법이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있고 또 때때로는 군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종범 같은 경우에 이종범이 광주 19하고 건국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네. 이미 아마 때서부터 이름을 날렸던 선수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아마추어 대스타로 입단한 거였었죠. 네. 근데 지금 같았으면 아마추어 스타였으면은 입단하자마자 아무리 신인이지만 좀 대접을 좀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종범이 들어가자마자 얼차례를 받았습니다. 왜 얼차례를 받았냐면은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제 훈련 시작하기 전에 몸 푸는 단계 네. 캐치볼이 있죠. 네네. 이 두 선수가 한 10m에서 공을 주고받고 또 15m 떨어져서 공을 주고받고 이제 네, 천천히 네. 몸 푸는 캐치볼이거든요. 네. 근데 캐치볼 할 때 이빨이 보였다고. 웃었다고? 이게 되게 이제 후배하고 선배하고 조를 짜가지고 하는데 이 정도면 모르고 들어가서 이제 웃으면서 선배님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자세 불량이죠. 이빨을 보였다고 웃었다고 캐치볼 하다가 아마추어 스타일이 이종범이 중간에 그 그라운드에서 얼차려를 받은 겁니다. 이 정도의 선배들이 군기를 잡았다 이거였었죠. 아이고 참 시겁했겠네요. 이 정도. 시급했죠. 네. 근데 선수들 분위기도 그랬었었는데 여기에 그 김웅영 감독의 그 캐릭터가 네. 강력하게 먹혔던 겁니다. 어. 근데 김웅영 감독은 이 광주 해태 타이거즈 아이콘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원래는 이북 출신이고 이북 출신이고 1사후퇴 때 부산으로, 부산으로 네. 내려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부산상고를 졸업했고. 부산상고요? 이 광주나 호남은 인연이 없는데 어떻게 광주 해태에 이제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양반이 잘했던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카리스마 하잖아요. 네. 근데 디테일하게 선수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거나 이렇지는 않았지만 이 동기부여, 그 분위기 다잡기에
그리고 위기였을 때 선수들로 하여금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자극을 주던지 이런 심리전을 굉장히 잘했던 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이 부쉈죠. 마음에 안 들면 배트도 부수고 많이 부쉈는데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그래서 이 김웅룡 감독이 이 혜택 내부 선수단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호랑이적인 카리스마를 발휘했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장채근 있었죠. 장채근 홈런 타자였고 포수였고 예. 선동열의 친구. 네. 그러니까 군기가 세다 보니까 뭐 한국 시리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 장채근 선수가 한국 시리즈에서 좀 그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삼진 먹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장채근 타석이 된 겁니다. 근데 김은희 감독이 불렀어요. 네.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야, 장채근 너 안 되니까 빠져라. 공 맞고 나가. 아, 데드볼 맞고? 예, 공 맞고 나가. 장채근 선수 나가자마자 공 들이대가 진짜 맞았습니다. 감독이 하늘 같은 명령이니까 공 맞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한마디 하면 지상 과제라는 거죠. 혜태의 분위기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고 선배의 권위, 감독의 권위가 대단했던 얘기입니다. 네.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대에는 이 야구 기사에 폭행이라는 단어가 좀 자주 등장했어요.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선수 폭행도 많이 있었고요. 심판 폭행도 많이 있었거든요. 심판 폭행이라는 것은 심판을 때린다는 겁니까? 예. 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김준영 감독이 이제 심판 폭행 때문에 김진영 감독. 예. 네, 3일 슈퍼스타즈. 구속까지 됐던 것이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김웅룡 감독도 사실은 심판을 폭행해가지고 80년대에 입건된 전례가 있어요. 그거 안 되죠, 사실은. 예. 심판을 패면 어떡합니까? 그게 이제 그 83년에 6월 14일. 네. 혜태가 OBJ를 끝나고 난 뒤에, 이분 정말 대단한 게, 판정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라운드에서, 몸싸움을 했다. 이거 이해는 가는데, 이제 앙심을 품은 거죠.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심판실을 찾아간 겁니다. 심판실을 찾아가가지고 심판을 폭행해서 그 다음날 입건이 된 거예요. 당연히 입건돼야죠. 예. 근데 이 정도로 심판에 대한 어떤 불만도 표시했던 분이니까 선수단 내부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도 때리는 분인데, 예.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냥 고양이 앞에 쥐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임창용이 있고 임창용 선수 그 전에 이제 그 전설같이 내려오는 게 그 포수 김무종이 있었잖아요. 제일교포. 김무종과 이제 투수 주동식 제일교포까지 세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둘이서 친했는데 주동식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전원인데 이제 반항했다 이거예요. 김무종이. 김웅룡 감독한테? 예. 무서우니까 소극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 이제 조금 고개를 외면하면서 소극적으로 반항하니까 이 김웅룡 감독이 감독실로 오라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 들어가는 거를 봤대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구장창 소리가 나더니 문이 꽉 열리더니 김문정이 막 도망치는 겁니다. 막 도망치는데 그 뒤를 김웅룡 감독이 벤트 하나 들고서 또 서하고서 쫓아가더라 이게. 이거를 주동식이 직접 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었거든요. 엄청나네요. 예. 와. 근데 김웅룡 감독이 선수들 폭행을 이렇게 실제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 조성. 분위기로?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기물, 눈에 보이는 대로 두들겨 부수거나, 이런 것 했던 분인데, 이런 일화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김웅룡 감독의 오해가 하나 좀 있거든요. 주먹을 쓰는 사람이구나. 예, 주먹을 쓰고, 전형적인 한국식의 어떤 지도자가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김웅룡 감독은 저는 미국식이라고 봐요. 코치들의 전권을 상당 부분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하고, 자신의 훈련에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지시하고 훈련까지 꽉 잡고 가는 분이 아니라 코치들의 전권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본인은 지켜볼 뿐 수비, 주루, 타격, 투수 코치들이 실제로 선수를 가리킵니다. 근데 본인은 그 전체적인 훈련 분위기 그 선수들에게 주는 동기부여 이것만 관리를 할 뿐이죠. 그렇군요. 예. 지금 그 오케이 마리님께서는 상당히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 해태 시절 군기반장 김성한, 김봉현, 김준환, 김일권, 이호성, 이순철, 장채근
다 무시무시한 선수들이군요. 한 싸움 하거나 혹은 한 성깔 있는 선수들이 많았네요. 김일권은 당시 80년대 초 야구계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둘을 제일 잘했는데 하여튼 싸움도 잘했나 봐요. 선수로 알려져 있었고 김준환, 김봉현은 그 뒤를 잇는 선수였고 김성한이나 이순철도 한성지라는 선수이고 장채근은 김웅영 감독에게 항명할 정도였고 자세한 건 모르겠고 코치들도 잘못 건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잘 못 건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이호성은 주먹으로 못을 박는 무시무시한 괴력의 소유자이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죠. 뭐 조직 얘기인 것 같은데요. 김웅영 감독도 소시절에 한 주먹 했다고 들었는데 역시 혜태가 멤버들도 야구도 그렇고 주먹도 무서운. 네. 이제 이게 이제 그 재미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좀 이게 과하게 네네.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김웅영 감독의 조금 전에 제가 오해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실제로 혜태에 부임하게 된 게 83년이었었거든요. 네네. 네, 이 프로야구 뜨기 전에 이제 한일은행에서 감독도 하면서 지도자로서 이제 검증도 받고 인정도 받았던 분이었었는데. 실업 시절에 또 강타자였으면서 예. 나중에 지도자로서 검증을 예. 받았던 분. 근데 프로야구 출범에 선택을 받지 못했었어요. 출범할 때.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이 양반이 82년에 미국 유학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종목을 불문하고 이 감독들이 시간 낼 때 미국 유학 간다고 하잖아요. 유학이라고 붙일 건 없습니다. 가가지고 표 끊고 경기 구경하기도 하고. 유학을 가고 싶어도 거기 가고 받아주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대학으로 얘기하면은 연구실 하나 내주고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네.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김은영 감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범주라고 제가 보는데, 조지아주의 조지아 서든 대학에서 이제 보조 코치로 있다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출범 때에 합류하지를 못했죠. 선택을 네. 받지 못해서. 그랬는데, 프로야구가 82년 출범돼가지고 리그가 진행 중일 때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잠깐 납니다. 네. 뭐냐면은, 미국에서 야구 유학 중이던 전 국가대표팀 감독 김응용 씨가 7일 돌연 귀국 잠실 야구장에 나타났다. 지난해 5월 도미 조지아주의 이 조지아 서든 대학에서 보조 코치 겸 학생으로 야구 이론과 실기를 닦던 김 감독은 내년 5월까지 수학할 예정이었으나 야구협회가 약속한 학비 보조를 받지 못해 더 이상 수업을 계속할 형편이 못 돼서 귀국했다라고 말했다. 근데 이거 보고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자들은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 감독은 들킨 거예요. 잠실야구장에 왔는데 들켜가지고 이제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니까 유학 갔는데 야구협회에서 학비를 안 줘가지고 그냥 와서 잠깐 보러 온 거야. 이거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은 능력 없는 기자죠.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이럴 리가 없는 겁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82년 10월에 혜태 감독으로 오게 되거든요. 김동엽 감독이 이 양반은 워낙 또 개성이 강하고 다 자기 맘대로예요. 즉흥적. 이런 게 강했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알력이 있어서 견디지 못하고 시즌 도중에 날아갔죠. 혜태 선수들도 성과를 잇는데. 예. 그죠? 네. 날아갔는데 이분은 이제 MBC 청룡으로 갔거든요. 맞아요. 청룡 가는데 그 뒤를 이어서 김은영 감독이 혜태를 온 겁니다. 와가지고, 83년에 운명의 장난인가요? 한국 시리즈에서 혜태가 MBC 청룡을 만나게 돼요. 그렇군요. 김동엽 감독과 만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미 그때 이 김동엽 감독은 죄송스럽지만 가는 데마다 제가 보기엔 망가뜨렸어요. 팀을. 네. 근데 MBC 청룡도 그 당시 한국 시리즈에 있긴 올라왔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분열이 된 상태였었어요. 네. 무슨 인센티브, 상여금 얘기, 보너스 얘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혜태가 4승 1패로 간단하게 셧아웃을 시켜버리거든요. 네. 그랬군요. 예. 아마추어 시절랑은 좀 달랐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김동엽 감독도. 예. 네. 그런 강한 캐릭터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굉장히 좋아했고 또 지명도도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빨간 장갑의 마술사라고 쇼맨십도 해서 대단했었죠. 쇼맨십이 때문에 빨간 장갑 끼고서 굉장한 그 인기를 누렸던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잠깐이라도 이 김은영 감독은 미국 야구를 봤잖아요. 네. 그들이 훈련하는 거. 그래서 김성경 감독은 훈련 시간이 많은 걸로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김은영 감독도 굉장히 호랑이 감독이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많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훈련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전문 코치들이 분야별로 알아서 가르치고 본인은 그러나 분위기를 잡고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우는 스타일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약속했던 대로 성과가 올라오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 아무리 유명 스타라고 하더라도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반발하면은 옆에 있는 의자 부수고 이러면서 굉장한 그 히딩크 정도의 심리전에 탁월하면서 선수들을 끌고 나갔다. 네. 그러면서 뭐 이 정도가 되니까 권위가 섰겠죠. 그래서 장채근도 공 맞고 나가면 실제로 나가자마자 공 맞고 몸 들이밀어서 공 맞고 1루 진루를 했던 이런 어떤 일사불란함과 투혼 여기 이제 광주의 분위기를 선수들이 알아서 우리는 진짜 이겨야지 된다. 역설적에도 이런 그런 거였어요. 게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만 하면 우승을 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20세기였고 21세기 와갖고는 역시 그러기는 힘들었던 더군다나 해태가 기아로 넘어가고 예. 또 이종범, 선동열 이런 분들뿐 아니라 김은영 감독까지 떠나고 예. 예, 물론 동료리도 가고 종범이도 다음에도 우승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절의 이야기군요. 예, 그게 좀 역설적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80년대 광주의 아이콘이 해태와 김대중이었었잖아요. 근데 김대중 선생이 드디어 대통령이 됐습니다.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이 됐는데 해태는 구조조정 파산이 돼버리죠. 약간 역설적이기도 한데 역설적이에요. 아이러니컬하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가면 우리가 그 해태 얘기를 할 때 네. 선동열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선동열 얘기하면은 또 최동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아, 없습니다. 네. 이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선동열과 최동원은 또 공교롭게도 해태와 롯데라는 제가업계, 라이벌 제가업계로 나뉘어져가지고 이 85년, 6년 자존심을 걸고 두 태양이 맞부딪혔죠. 네. 근데 드라마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발로 맞대기를 한 거는 딱 3번이었었거든요. 근데 1승 1무 1패. 선동열과 최동원의 얘기. 그리고 선동열이 85년, 86년에는 86년 한국 시리즈에서는 망쳤어요. 사실은. 네. 폭투에다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망신을 당했거든요. 그래요? 이 선동열을 구했던 것이 그 당시 신인, 예. 막 프로 해태 옷을 입었던 까치 김종수라는 솜털이 보송보송한 애가 3승을 올리면서 해태를 우승을 이끌었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꼭 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예, 있죠. 포스트 시즌에는. 예. 이 얘기까지는 해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해야겠군요. 하겠습니다. 자, 예. 명탐정 코나님께서 선수협이 흔들리게 된 건 손민한 권시영의 전행 때문이죠. 박종식 사무총장이 온 이유도 2000년대 초반 선수협 창립 멤버이면서 임원을 했다는 상징성과 은퇴 후 10년간 호주로 이민을 다녀와서 어느 정도 국내 야구계와 거리를 두었다는 점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실망이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선수협에 대한 얘기는 또 차후에 또 할 기회가 있겠죠. 오늘 최동원 선생과 함께한 스포츠당 오늘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의적이 내일 듣습니다.
한희정의 내일이었습니다. 네, 홍대 앞 출신이라고 하죠. 홍대 앞 출신입니다. 네, 인디밴드 출신. 그래서 그 젊은 작가들, 젊은 그런 PD들, 이런 분들이 수시적에 홍대 앞 인디씬의 음악들을 들으면서 이런 분들이 방송계에 진출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인디 음악인들의 음악을 소개를 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님, 알게 되셨죠, 이제? 한희정의 내일, 미생의 OST 중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와이로님, 해태, 선동열, 최동원, 선수엽 이렇게 가면 될 듯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케마리님, 용병 브리또의 덕업 난이 때 김웅룡 감독이 맞서 싸운 것도 유명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카브레라군요. 그렇죠? 이런 적이 있었나요? 당시 헤드락을 거셨어요? 카브레라, 이분이, 상대 덕아웃에 난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와, 이건 잘 모르겠네. 이거 언제 얘기입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감독이 몸소 헤드락을 걸었어요? 야, 누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워렌 버핏 67조님, 프로야구 구단은 2개월치 연봉, 미지급은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노조는 빨갱이다라고 인식하는, 그리고 노조 조직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라는 인식을 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언론들이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수협, 노조를 출범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노조로 발전하지 못한, 심지어는 최동원 선수는 1980년대 말에 그걸 추진하다가 고향팀에서 트레이드된 이런 역사가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 각 부분이 아직도 이렇게 후진적입니다. 스포츠계는 오죽할까요? 김봉현, 코수염 어쩌죠?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그 흉터를 감추려고 코수염을 깎질 않아서 오히려 강렬한 이미지를 보였었던 이만수 선수와 시즌 100호 통산 100호 홈런, 그리고 시즌 홈런왕, 이걸 다툴 때 멋진 그런 승부도 있었죠. 호랑나빌 신청했었어요? 사도요한님. 자, 카림 뒷목자바님, 명탐정 코나님, 오케마리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예가 깊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최동원 선생과 방송이 좀 더 풍부할 수 있게 되었었죠. 우리는 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인생의 끝에서 완생이 되는지도. 인생 끝나는 날 웃으며 행복했노라. 가사 아름다웠다. 소풍 끝나는 날. 이렇게 천상병 시인의 소풍, 이 부분을 인용해 주셨군요. 빈볼 11호, 상대 용병 타자가 덕아웃을 습격하는데 노인네가 직접 카브레라를 맞고 헤드락으로 정리 거고, 카브레라는 후유증으로 다음 원정 시리즈 경기까지 원정에 못 나오고. 이랬군요. KBO에서 이렇게 인용하셨군요. 코할배 김웅룡 감독, 코끼리 감독, 코끼리 할배 김웅룡 감독 최고 명장면 3선 중 하나죠. 2000년도 초반일 겁니다. 카브렐라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군요. 빈볼, 그렇죠. 빈볼 시비가 붙으면은 메이저리그에서는 양 선수들이 모두 덕아웃에서 뛰쳐나와야 되죠. 안 그러면은 징계를 먹는, 그렇죠. 선수 노조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그러나 절대로 폭력은 쓰면 안 되는. 그렇군요. 빈볼이라는 것은 정말 비신사적인 매너이기 때문에 카브레라 가 이렇게 분개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었겠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 덕아웃에 들어왔으니 몸소
코끼리 감독 김웅영 감독이 몸으로 맞이하면서 헤드락을 걸어서 결국은 진압에 성공했다는 이런 얘기군요. 엄청난 사건이었네요. 예.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이선희의 눈이 내리네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거 보자. 이게 이상하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는군요. 예. 그래서 유튜브로 갔습니다. 3분 50초짜리. 예, 찾았습니다. 3분 50초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몇 초가 남았군요. 자, 이제부터 틀고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이선희의 눈이 내리네 들으면서요. 화요일 12월 23일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로워지는 내 마음 꿈에 그리던 따스한 미소가 흰 눈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네. 여기는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